네. MC분 바지 양말 좀 준비했어요. 저처럼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길어야 이게 아, 네. 보호가 되거든요. 피가 튀어도. 자, 오늘의 네 번째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운동하는 것이 없어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편인데요. 얼마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고 특히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? 라고 물어보시네요. 아마 이 분은 아마 사연자분은 나이가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연세가 계신 분들. 특히 이제 무릎 내측이 아프고 계단 내려갈 때 아픈 거는 많이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. 아, 내려갈 때. 네. 퇴행성 관절은 말 그대로 퇴행성. 나이가 들어서 네.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병을 퇴행성 관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잘 관리하셔서 연골의 손상을 더 생기지 않게 막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. 좀 있으면 이제 치료도 물어보실 거잖아요. 치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. 네네네네. 그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 관한 치료법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? 아우, 곧바로 물어보셨군요. 네네네. 네, 이게 치료는 이제 퇴행성 관절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이것도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.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주변에서 이제 나 연골 주사 맞았어. 이제 뭐 그런 주사 맞았어. 그게 이제 대부분 제일 유명한 연골 주사가 있죠. 이제 그게 뭐냐면 연골을 보호해 주려고 소위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. 그걸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데 그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제 우리 연골 성분을 이제 넣어줘서 연골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골 주사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3번을 맞습니다. 3번을 맞고 보통 6개월 이제 지나면 코팅 효과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맞아서 관리하는 게 이제 연골 주사고요. 네. 뭐 그 전에 이제 먹는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 물리치료도 하겠죠. 그렇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은 주로 이제 연골 주사를 먼저 좀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거기다가 또 좀 더 같이 해준다면 더 좋은 게 이제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재활치료, 즉 도수치료를 좀 받아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꽉 잡아주고 그다음에 좀 짧아진 근육은 프롤로 주사를 좀 병행을 해서 약해지는 힘줄은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좀 복합적인, 좀 체계적인 치료를 해준다면 수술로 가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골 주사, 프롤로 주사 거기에 포함해서 운동치료, 도수치료를 주로 보통 많이들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많이 손상돼서 뼈까지 노출된다든지 이제 뼈가 많이 이제 자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 뼈가 서로 부딪히면 뼈가 좀 주변에 자라면 이제 통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이제 인공관절을 이제 고민해 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인공관절로 가기 전에 잘 관리하셔서 퇴행성 관절은 말 그대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운동치료라든지 근력을 잘 키워주신다면 거기까지 발전하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되도록 이용 안 하시는 게 그럼 좋은 걸까요? 그렇죠. 이 아플 동안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아픈 상황에서 뭐 운동 좋다고 뭐 계단 운동 많이 하고 걷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아플 때는 쉬는 게 좋으세요. 쉬는 동안에 병원에 다니셔서 재활치료하시고 치료 받으셔서 좋아지신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다시 운동하셔도 됩니다. 계단 운동이나 뭐 걷는 운동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아플 때는 일단은 좀 쉬시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또 통증이 심하시면 무조건 쉬시고 또 병원을 내원하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5번째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여성 직장인인데요. 최근 들어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은 왜 그런 걸까요? 라고 사연 주셨네요. 예, 젊은 여성분이 이런 사연 주시면 대부분 이제 무릎뼈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무릎뼈 연골 연화증은 다른 말로는 무릎 대퇴골 장애라고도 하는데요. 무릎뼈 뒤에 연골이 좀 자극이 돼서 생기는 통증입니다. 자극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연골이 원래 딱딱해야 되는데 좀 물렁물렁해지면서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고 단계별로 좀 달라지는데요. 무릎뼈 연골이 손상돼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손상이 심하다 그러면 이게 MRI도 찍어봐야 될 정도로 무릎뼈 연골 연화증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.
그렇다면 무릎뼈 연골 연화증 이거에 대한 치료법도 설명해 주신다면? 치료법은 일단은 단계에 따라 다른데요.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, 관절경으로 그 연골을 재생해 주는 치료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. 근데 젊은 분들인 경우는 대부분 연골이 그렇게 손상돼서 오지는 않으시고요. 대부분 이제 자극이 돼서 오세요.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 하던 운동, 특히 런지라든지 스쿼트 같은 걸로 무릎뼈에 힘을 많이 받는 경우가 오시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운동을 일단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골, 무릎뼈 연골 뒤에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퇴사두근의 이제 근육들을 좀 잡아준다든지 풀어준다든지 그런 도수 치료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무릎뼈 뒤에 연골이 자꾸 자극을 받는 경우는 그 연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죠.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뭐 연골 주사 그렇게 좀 단계별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무릎뼈 연골 연화증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먹는 약이라든지 도수 치료를 받아봐서 무릎뼈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. 그래도 안 낫는 경우는 프롤로 주사, 연골 주사 아니면 DNA 주사 같은 연골을 직접 치료해주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도 잘 안 낫는 경우, 특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한 번씩 MR을 찍어봐서 연골 뒤에 성분을 보고 상태를 보고 관절경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적게는 있습니다. 그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젊은 분들도 운동하다가 런지나 스쿼트 하다가 아프시면 그렇게 무릎뼈 연골 연화증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종아리 뒤가 뻑 하는 느낌이 들더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절뚝거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어떤 증상으로 의심이 되시나요? 요거 근육 뻑 소리 나는 건 대부분 근육 자체 근육 파열입니다. 파열? 예, 부분 파열일 수도 있고 전체 파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종아리 근육 파열일 것 같고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그 찢어진 부위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종아리 근육 파열로 의심된다는 진단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네. 종아리지만 뻑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근육 파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종아리 말고도 위에 허벅지, 뒤 허벅지, 뒤쪽. 즉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그것도 많이들 옵니다. 축구하시거나 그렇죠. 뛸 때 맞습니다. 갑자기 뻑 하면서 뒤쪽 허벅지 뒤에도 아프신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뻑 소리 난다면 종아리 뒤 허벅지 근육을 꼭 기억하셔서 뻑 소리가 나면 생각해 파열. 보셔야 됩니다.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. 네.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겠네요. 그렇다면 종아리 근육 파열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? 일단은 이제 파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일단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. 많이 걷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아무래도 걸음을 계속 쓰게 되니까. 그다음에 파열된 부위에 빨리 이제 초음파를 보고 그걸 좀 회복시켜주는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. 그 프롤로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 그러면 그 파열된 근육이 섬유화가 되지 않게 충격파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를 해서 재활 치료까지 해준다면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팔과 이 다리 쪽의 증상들을 질문을 해봤는데요. 혹시 영상 보시다가 또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또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닥터 유 러블리 유. 자, 전 국민이 재활의학으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유지할 의학관을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. 재활은 계속된다. 재활리스 계속된다. 으아. 러블리 유 닥터 유 안녕.